네, 6월 26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풀로 악셀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조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의 코너입니다. 제가 요새 만나는 분들마다 네. 김종대 의원님의 그 코스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듣는 사람이 이 방송을 정확히 기억 못하고 그 모자 쓰고 하는 방송 뭐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보기는 많이 보나 봐요. 예, 저희 드라이버이신데요. 네. 이재정 의원님 오늘 보조석에 앉으신 소감이 좀 어떠신지 저희 특히나 시사인 구독자분들과는 처음 인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유튜브에서는 원샷으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방송 이제 소문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이쯤 되면 부를만한데 싶었는데 안 불러주신 걸 보면 제가 많이 부족했다 생각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수석에서는 1원칙. 졸면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졸면 안 돼. 사실은 여기 앉을 만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졸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최소한 방송 시간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민심 청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 제가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들으러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된다. 예. 왜냐 나는 밟어. 밟다가 브레이크 밟다가 악셀과 브레이크. 그런데 여기 앞에 지금 전광판에 구독자 숫자가 네, 36만 미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시간 요게 올라가는 메타기예요. 중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가 터질 때쯤 되면은 내가 밟아요. 막 쑥쑥 올라가 그냥 이거 쑥쑥 올라간다고 이 숫자가. 이 메타기 숫자가 올라가는 만큼 제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되게 쉽지 않은 방송이라는 얘기는 제가 듣고 왔습니다. 각오는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컨셉을 오시자마자 바로 이해하셔가지고 네. 너무 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재정 의원님한테 반갑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안양의 딸 이재정 화이팅. 안양의 딸. 이재정 김종대 좋습니다. 안양에 나온 스타. 뭐 이렇게 댓글이 쭉쭉 달리고 있는데 두 분이 함께 의정활동을 하셨던 적도 있으시죠? 예, 20대 국회입니다. 네. 예. 그때 뭐 대정부 질문하는 걸 보고 저 여전사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나 아주 감탄을 했어요. 그때 야당이실 때 황교안 예. 국무총리한테 하셨던 그렇죠. 예. 오방실. 아니 저한테는 사실은 선생님이세요. 또 제가 그래요. 변호사 출신이지만 이제 외통위에서 외통위 간사를 거의 2년 넘게 3년 가까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교라는 것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한테 국방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신 당은 아이고. 다르시지만 여러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많은 학습을 해주셨던 정말 개별 과외도 많이 받았고요. 예. 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항상 어떤 이슈가 가장 궁금하다면 지금도 김종대 의견을 검색해서 찾아볼 만큼 저한테는 지표가 되는 분이십니다. 야, 오늘 밟으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김종대 의원님 세게 밟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 계속 가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이거. 예. 우리는 이런 걸로 쭉 구독자 높여요.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구독자가 쭉쭉 올라갈 만한 충격적인 뉴스가 좀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두 분의 케미로 오늘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실지가 제가 좀 많이 궁금한데 어제 JTBC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이제 연루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보도인데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위증도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사건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이아무개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카톡. 뭐 둘이 만났다라는 건 아닌데요. 만날 수도 있었다라는 식의 카톡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아셨어요, 김종대 의원님? 제가 경향TV에서 한 달 전에 폭로한 내용. 저희 거에서 하셨어야죠. 아니 거기 갔더니 시사인만 챙겨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폭로한. 함께 선정하는 방송. 예. 그런데 아직 30만이 안 돼요. 아이고 그래서, 같이 선정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이재정 의원님하고 나눌 얘기인데 나는 이걸 한마디로 추격하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이게 지금 오늘 임성근 사단장의 해명이 나왔는데 나는 이 땡땡을 모른다. 이랬는데 이 말은 사실 같아요. 나도 실수한 게 있는데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죠? 이게 그 카톡방에서 5월 25일, 26일, 27일이 하나, 6월 2일, 3일, 4일이 하나. 이렇게 두 날짜를 선택해서 일사단에 골프 치러 가자는
그 대화 사단장도 만나고.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때 알았어야 돼. 내가 다시 날짜를 찾아보고 알아냈는데 둘 다 주말이에요. 금토일이라고. 네. 그러면은 이 군 골프장의 특성이 있는데 민간인이 골프는 주말에 못 치게 돼 있어요. 아. 반드시 군인 한 명이 끼어야 그렇죠. 예. 그 저기 빌릴 수 있나요? 예. 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부킹이 가능하다. 부킹이 가능한데 예. 이거는 1사단에서 사단장이 한 겁니다. 이 부킹을. 그래가지고 사단장이 치러 오는 손님들을 배려하려고 2개 날짜를 제한을 한 거를 한 명이 전달받아서 그 골프 멤버들을 초청한 카톡방을 만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랬는데 포항이라는 데가 멀어서 좀 짜증나. 포항 시민들이 또 들고 계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채팅방에 사람들 아, 입장에서는 예, 그 예, 얘기죠. 예. 거 가려면 4시간이고 KTX를 타도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근무를 마치고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의치 않아서 특히 이게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 맞아서 무산이 된 이모 씨. 겁니다. 예, 이모 씨.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사항이 이게 여기서 무산이 되는 게 1사단 골프장의 그 날짜에 해당 골프 친 명단을 다 받아봤는데 임사단장은 이분들이 아니라 딴 사람하고 쳤어. 그때 그 날짜에. 그러니까 사단장은 원래 이때 골프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초청 손님들이 못 온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냐? 이게 아니에요. 예. 그 1사단장 하기 전에 임성근 사단장이 그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했거든요. 예. 거기도 골프장이 있어. 그러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지금 이모 씨 아닙니까? 이 네. 이모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관계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이 사실 풀려야 되는 건데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보시는 건가요? 카톡방은 예. 나중에 임성근의 팬클럽으로 진화하는 모임이에요. 예? 여기가 다 해병대고. 예. 고양이 뉴스라고 있는데, 거 들어가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포항에서 사단장 하면서 허구한 날 유력자들 초청해 네트워크 축하고 골프 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여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중심 인물은 이 땡땡이 아니고, 거기에 이 모임을 총괄한 경호처에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분을 유심히 봐야 되고 거기가 이 땡땡을 끌어들인 거예요. 전 경호처 관계자, 현 경찰관. 네. 인 거 근데 아닌가요? 지금 네. 경호처에 근무하는 걸로 알려져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것도 좀 그래가지고 너무 우리가 지금 함정에 빠진 건 뭐냐면은 그 이 땡땡에만 꽂혀 있어 그랬는데 여기가 하나의 집단이다.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2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100% 그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사령부 근무할 때 그 수도권에 있는 덕산대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는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다는 증언을 내가 오늘 확보를 했어요. 이거 오늘 내가 최초 공개야.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골프장 기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승찬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군에서 포항에 골프장 기록은 제출했는데 이걸 빼놨어요. 자료 요구를 같이 했는데. 네. 이거 왜 제출을 안 하냐고.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뉴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김종대 의원님이 쭉 밟고 있는 걸 저희가 좀 듣고 있었는데 이재정 의원님은 이 뉴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그 뉴스를 그 언론사에서 발표하던 당시에 이제 게시하던 당시에 바로 듣지 못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톡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방. 또 김건희라는 아. 말에 제가 클릭을 해서 이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저희가 또 김건희라고 할 때 모든 사건들이 김건희 여사로 흐르는 여러 가지 추이들을 계략적인 중요한 사건에서는 다 목격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의 전화 관련해서도 이 부분의 판단이 대통령의 판단일까라는 의구심이 있던 차원에서 그것과 관련된 인맥 가운데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진실로 자꾸 등장을 하고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 이제 대통령실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자체지만 이 안에서 드러나는 이 실핏줄 같은 모종의 것들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권력적 속성 안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추이를 함께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이 갖고
갖고 있는 하나의 내러티브, 이 서사 전개가 유달리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예. 이게 간단한 카톡방이 충격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카톡방을 만들기 전에 실제 골프를 친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임성근 사단장은 갑자기 질문 받으면 이 땡땡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알 수 그러나 있다. 진실은 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른다고 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걸림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마치 무슨 우리가 미로 속을 헤매고 있는 그 궤도 아르센 리팡 같은 느낌도 좀 들어. 못 알아듣네. 그 네. 프랑스의 그 궤도 루팡. 예, 궤도 루팡. 네. 그러는데 이거 앞에 아르센을 몰랐네요. 예. 근데 플레임을? 원어로는 리센이라 그래요. 아. 이게 다 나라마다 발음이 달라요. 프랑스어로는 리센, 루팡, 뭐. 예. 저희 기사님 이렇게 해서. 인문학적 지식이 풍부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기암성이란 소설대로 지금 가고 있어. 그게 대표작이에요. 그런데 요게 뭐냐면은 지금 공수처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 구명 로비한 흔적에 대한 정황을 따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서로 정리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기본 쭉 그 스토리를 짜고 하나의 스토리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종 데이터를 붙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을 소환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막혔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 비번을 열나 복잡하게 걸어놨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똑같아. 같은 경우인가요? 네. 그러다가 저 김계환 사령관은 열심히 지웠잖아요. 왜 뭐 파일 다 지우고 다 지웠는데 공수처가 살려냈잖아요. 예. 그걸 봤잖아. 녹취가 나왔다라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임성근이 똑같은 실수를 할 리가 있을까? 다른 방식으로 방탄을 하는데 요게 안 나오고 있어요. 요게. 임성근 휴대전화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공수처가 여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런 뉴스 터지고 하는 걸 보면서 다시 보완을 해서 그 한 69페이지짜리 문서가 있다는 예, 건데 지난번에 그게 말씀하셨죠. 저기 페이지 수가 지금 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더 수사를 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환조사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 미세하지만 엉뚱한 데가 툭 터진 거죠. 이번 이 카톡이라는 그게 게요? 이제 박균택 의원이 저 청문회에서 잽으로 날린 거예요. 그냥 다른 질문이 없어. 압니까? 골프 쳤다는데 압니까? 요것만 물어보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기로 본인도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잽만 던져서 반응만 본다.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딱 모릅니다 하는데 JTBC가 탐사팀이 이걸 2월부터 취재하던 겁니다. 지금 한 석 달째 이땡땡하고 예. 그 주변에 가서 뻗치기도 하고. 그런데 예. 이분이 병원에 가 있는 거야. 이땡땡이. 보석 상태로 풀려난 상태거든. 그래서 재작년에 나와 가지고 저기 외부와 차단돼 있어요. 이건 또 뭘 의미할까? 누구 보호를 받고 있을까? 이랬는데 언론 접근이 차단돼 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올 만한 그때 멤버가 몇 명 더 있다는 걸 JTBC가 알아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낸 게 요 카톡방이에요. 예. 주가 조작, 그 2차 작전 세력의 컨트롤 타워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포함되어 있는.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그 실명을 박균택 의원이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엠바고가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갖고 있던 걸 그냥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것처럼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오늘 김종대라는 사람은 어떤 코너를 주재하기보다는 늘 이슈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서 이분이 하시는 어떤 코너에 초청된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경청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이 디테일 안에서의 이 흘러가는 가지들도 우리들에게는 기가 찰 노릇이지만 네. 분명한 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예, 이 사건 자체는 대통령의 관여로 인해서 정말 생태 같은 목숨에 대한 진실을 파헤칠 수 없었다는 그 부분은 이미 드러난 것이라는 점. 네. 다만 그 이면에 이런 진짜 CP주 같은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기가 찰 노릇이다. 저희는 이 주소는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런 장가지에서의 찬반 또는 뭐 이제 진실 논쟁에서 또
또 이제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그 이모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디테일이 또 장가지의 한 축은 차지할 수 있는 스토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이건 우리가 계속 꼭 잡고 가야 될 일입니다. 역시 네. 사안의 본질을 또 짚어주시는 또 원래 국회의원의, 이 본질을 잘 짚어내는 거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또 제가 달 역할이 없어서 아니 그런데 그냥 한마디 못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겸손하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완벽한 조수석에 계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누구는 있습니다. 겸손이 어렵다 그러지만 여기 겸손이 되게 몸에 배어 있으시네. 네. 아니, 사실 외교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외통위를 오래 하셨고 네. 또 지금 다시 또 외통위를 들어가셨거든요. 이제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자고 이제 같이 두 분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모셨는데 하셔야지. 또 최상병 특검법 이슈가 워낙 네. 크다 보니까 시작을 좀 이야기를 길게 할 수밖에 그리고 없었다라는 말씀을 충격적인 드립니다. 뉴스였어요. 이 사건 예. 자체는. 예. 예. 뭐 민주당 의원들 카톡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또 김건희 물음표였다.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예. 네. 카톡방 유출에 당사자가 예. 되나요? 예, 비밀번호 정도야, 이제 뭐. 28자리 네. 걸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못 외워서도 저는 못해요. 숫자 4개짜리도 제가 못 외우는 번호를 못해서 저는 아마 20살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은 번호를 모든 비밀번호에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거는 개인정보니까 조금 더 몇 이상 자리인지? 말씀하시면 다 털려요. 예, 저희 또 운전기사님이 바로 이제 요건 브레이크 살짝 밟으셨습니다. 밟습니다. 예, 여기선 브레이크 네, 밟아요. 그 정도로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그러시죠. 생각이 저는 드는데, 못해요. 예, 결국 쟁점은 이제 이번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걸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추진을 할 건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지금 7개 상임위를 받긴 했지만 이 역시도 이제 민주당의 독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민한 끝에 본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간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은 거부권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거부권에 대한 명분을 국민의힘에서는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최상병 특검이야말로 다른 어떤 법률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는 10분의 2에조차도 할 수 없는 사건이죠. 스스로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는 특검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국민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진실이 드러나도 윤석열 정부는 휘청일 테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윤석열 정부는 그때부터 휘청일 수밖에 없다. 네. 이거는 어제 드러난 사실만이 아니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진실을 가리키는 이 방향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 이상입니다. 저번에 제가 여기서 박정훈 대령한테 영상 편지를 떠났잖아요. 그러셨죠. 실시간으로 보셨대요. 지금도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박정훈 그래가지고 대령. 이제 전원이 왔는데, 그때 조직에 평생 몸담은 해병대라는 조직의 치부를 얘기해야 되는 그 증인의 심정은 누구도 이해 못하고 위로가 안 된다. 그때 그거 다 내려놔라. 그때 김정민 변호사 옆에 계셨어요. 다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간다 하고 모든 걸 잊어라. 그리고 국민만 믿고 내일 강하게 대처하십시오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리했대. 그 다음에 청문회 갔다 와서 또 전원이 왔어. 예, 뭐라고 말을 하시던가요? 뭐라고 하냐. 박정훈 대령이 죽을 사람 하나 살렸습니다. 10개월 넘게 감금돼 있었고 이틀막당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때 모두 발언에서도 청문회에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느낌. 이 청문회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얘기할 기회는 요거 한 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작년 KBS 사사건 이후로 요거 한 건밖에. 그래가지고 이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고. 거기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약 먹고 나온 이용민 중령. 거기도 똑같아요. 네. 거기도 감금돼서 린치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생존병사 4명. 그 트라우마는 이미 전역한 병사 1명이 증언을 다 했죠. 그리고 사단장 고발해버렸잖아요. 이게 무서워서 심리치료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야. 사단장 무서워서. 그래서 사단장 고발했는데. 그럼 이게 다냐. 그 최상병 어머니. 박정훈 대령 명예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건 뭐냐면 박 대령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나서 더 지옥 같은 삶. 그걸 대체하는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니까 유족 지원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면은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에게 정말 소외감을 느끼는 것뿐만 네. 아니라 정말 생존 자체를 고민할 정도로 그런 네. 위태로운 상황에 몰았었던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거짓 은폐 조작 세력이 어떻게 사람들은 나는 저 사건 외압 뭐 이런 로비보다도 이게 더 큰 범죄 같아. 그렇죠. 지금도 해병된 거대한 감옥이야. 그 안에서 린치를 당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수사관들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박대령이 이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로 몰려 고통을 당하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방된 자유의 공기를 처음 만들어준 게 입법청문회였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정쟁이다 무슨 뭐 또 사법이다 이러지만은 이 청문회의 본질은 사람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이제 여러 공격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그 안에서의 청문회라고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정말 수사기관이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한 용어가 오고 가고 이런 걸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인미지판이냐 뭐 이런 비판도 하시지만 그 내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잘한 단어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공간이 무엇을 해방시키고 어떤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었는지를 우리는 함께 좀 그 억누르는 감정을 가지고 막 같이 울면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하실 일은 지금 해병대에서 이 순간에도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을 긴급구제하기 위한 그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게 청문회 후속 조치가 남아있는 중요한 거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이나 권익위가 해야 되는데 그 기관들이 타락했다는 거니까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기관들은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들이 이제 다 무너졌죠, 남아있는 지금. 것은 예.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이재정 의원님한테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청문회의 본질은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후속 조치는 어떤 긴급 구제해야 될 과제가 주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통찰을 하면서 다음 순서를 밟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 이거 진짜 말씀드리는 울림이 거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꼭 민주당 단톡방에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의원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 고통을 네. 우리가 네. 몰랐던가. 예.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람을 살렸다. 정말 그게 핵심이네요. 그 청문회에 대한 감론을박 평가 가운데서 저는 가장 크게 와닿는 평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댓글창에도 그 지금 이 시간에 혹시라도 방송을 보고 계시는 박정훈 대령님이 계시다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참 누구에게 어떻게 가닿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치가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예, 뭐라고 할까 감동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그래서 다음번에는 국정조사가 있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이제 꼭 물어봐야 될 거는 증인들이 완전히 인격이 붕괴될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낙인을 찍고 본인은 대사 자리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냐. 이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단 말 할 용의가 없냐. 사실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에 관한 청문회라는 걸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꼭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공직자의 도리, 인간의 도리 이런 데서 정도를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제일 충격을 받은 거는 어디서 뉴스 많이 봤어. 뭐 화면에서도 봤고 유튜브에서도 봤어. 그래 대충 알아. 그런데 딱 화면으로 나올 때 우리야 맨날 뉴스를 봐서 못 느꼈지만 국민들은 이런 게 감성이 전달된 효과가 너무 커서 뉴스 잘 안 보던 사람들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국민들이 깨어난다. 그러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사실 복잡한 놀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위주로 봅니다. 이런 것에서 이게 하나의 어떻게 진실이 그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근데 무지한히 많은 사람들의 지금 고통으로 점철된 역사다. 이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보고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러면 과제가 다 달라지는 거죠. 이거 말이 길어졌네. 아니에요. 진짜 이용민 대대장 말을 지켜보는 정말 아들 군대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본다면
저런 상사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건데 저런 분들이 흔들리고 저런 분들이 고통받는 군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마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포커스를 맞추고 지켜보셨던 그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청문회 정과후가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이 이런 큰 성과를 아직 다 모르시는 것 같아. 봐 얼마나 빛이 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의 성과라는 거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또 시민의 시각에서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 댓글창에도 김종대 모범 운전자님 말씀 최고다. 아, 그래? 네, 이해가 밟아? 되고 있다. 이미 스무스하게 밟고 계십니다. 아, 그래. 예. 근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게 길어졌는데 그때 이재정 의원님 모셨으니까 그렇죠. 외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예, 두 분도 전문가인데다가 이재정 의원님이 이제 외통위 간사를 하시면서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는 많은 인사들 만났을 텐데 그분들의 평가가 어떤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저공비행 지지율 저공비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긍정평가 사유에 외교가 들어가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옛날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잘하는 것 1위 이러면은 이제 외교가 꼽아졌던 적도 있어요. 그 대통령 순방 한참 다니실 때. 근데 동시에 그때도 가장 못하는 거 하나는 이러면 또 외교였어요.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달리한 업적들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고 어쨌든 한중일도 아닌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죠. 예. 보여준 것들 자체가 우리가 뭐 지금 꼽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나마 이 출근은 했네라는 느낌을 줘서 외교에 있어서는 잘한다라는 평가였지 그 성적도 사실은 평가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도 뭐 여러분들 인사 교류할 때 저희가 같이 많이 뵙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미국은 그 어느 당 할 것 없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조야의 입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원들조차 미국 의원들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적 정권 개최를 여러 번 경험한 나라고 향후에 있어서도 대통령 1인에 의한 이런 방식의 급진적인 어떤 정책의 추진이 향후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굉장히 무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세계는 바보가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공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 수단들을 각국은 알아서 스텝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정부만 이 복잡다단한 외교의 시기에 다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자족하고 있고 자찬하고 있는 순간 우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인 거죠. 네. 용산만 이미 모르는 건가요? 똥풍선 날라오지 뭐 저기 또 북한 러시아 외교의 참상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랬는데 호사카 유치 선생이 아주 재밌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어떤 총리가 와도 안 된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는데요. 지금 기시다 지지율이 14%입니다. 예. 마이니치 조사입니다. 그랬는데 한국은 한 명만 바꾸면 살아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이 훨씬 낫다 일본보다 사정이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을 검증하려고 또 많이 책을 일본 기사를 많이 봤다고. 예. 대충 맞아.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렇게 막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이거 한 명만 바꾸면 다 돼. 우리 국민들이 강인하고 위대하신. 근데 일본은 그것마저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훨씬 낫다고 부러워하더라고. 오히려. 예. 제가 외통에 있다가 잠시 이제 산중위 위원장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위원회 같지만 실제 우리 아리백을 기억 못했던 이제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뭐 미중 경쟁이라고 하고 자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전략 경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문제거든요. 아리백 없이는 기업이 못 살아나요. 반도체 역시도 아리백의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인데 그것이 베이스가 돼서 지금 외교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분화된 구조로만 각각 따로 대하면서 재벌을 위한 산업 정책, 뭐 그다음에 기후 환경은 어떤 전선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계속 굴고 있지만 결국은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일본 정상하고 마주하는 그 한순간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고려 역시도 전 세계적인 어떤 방향에 발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정교한 세팅을 하고 있지 못한 게 지금 외교의 현주소가 아닌지 그거는 산중위에서도 제가 외통이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이 이제 부산의 숙부 유치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그 실패와 거기에 대한 파장 그리고 또 향후 우리 기업들이 고민하는 지점들을 보면서도 외교의 실패가 그리고 산업의 실패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고 왔습니다. 참 그러시군요. 좀 많이 보셨으면 가슴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아리백은 그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질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그 가르쳐 주십시오. 모른다고 눈만 껌뻑껌뻑했잖아요. 나는 그때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속으로 아니 웬 터미네이터? 끝대사가 아이윌 백이잖아. 그래서 아니 왜 터미네이터 얘기를 하고 그래? 내가 왕자 쓰니까 저기 터미네이터 왕이 되란 얘기인가? 아리백을 이렇게 몰라서 알아들은 거야.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다. 아윌백. 예. 이렇게 알아들은 약간 거지. 브레이크 세게 걸린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 운전자. 그 표정이고 실제 그쪽 주변도 그렇게 많이 알아들은 거예요. 거긴 기후위기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석유가 나온다고 난리치는 네.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선저위원장 하셨으니까 도통 이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도 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단 송구합니다. 제가 산중위원장으로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진행된 일이에요. 그 이제 석유공사가 우드사이드가 빠지고 난 뒤에 본인이 이제 아뜨거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엉뚱한 기업한테 휘말려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가 모르고 있었다는 건 왜 그걸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송구한 일인 거고요. 그런데 진짜 어떤 분의 지적처럼 다행스럽게도 내부 고발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맞아. 저희가 이 사건을 팔보. 알게 됐습니다. 내부 정말 고발자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예. 그렇죠. 우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건데 사실 뭐 국회로서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민망할 정도로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산중위에 있지는 않지만 산중위에서는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가지고 꽃놀이 잔치판으로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패착이었던 거죠. 오판이었던 거죠. 예, 어쨌든 고발 감사드립니다. 예. 철저하게 따져 책임을 묻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조용히 맞습니다. 진행될 뻔한 거를 오히려 대통령이 내부 고발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근데 거고요. 이제 의미는 있죠. 원래 석유공사가 자본 자기 잠식 상태고 MB 때 하도 부실 자원 해결 많이 해가지고 이제 휘청휘청하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해주면 예산 딸 수 있고, 그럼요. 기사 회생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일이죠. 아유 참. 네. 이건 브레이크 좀 밟아줘야 돼. 이건 브레이크를 밟아. 예. 저희가 외교안보 이야기하다가 석유 이야기까지 갔는데 또 게다가 최근에 또 그 외교안보 이슈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던진 핵무장론이긴 하거든요. 또 이재정 의원님도 이제 미국 조야 인사들 많이 만나니까 도통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누구 최근에 만나지 않으셨어요?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나경원 의원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경쟁인 주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코멘트 안 하고 있어요. 비중 있게 다뤄줄 필요도 없고 특히 나경원 전 외통위원장이세요. 여성으로서 최초의 그래도 국회 외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외통수에 걸렸어 지금. 그러니까요. 아무리 외통수요? 외통수고 저 생무장 저건 갈 데가 없는 논리니까 외통수를 누겨 지금. 아리백, 장본 받아. 외통수. 네, 그러셨네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상식이 없지 않을 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볼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진짜 무리수를 던지신 거죠. 그래서 이런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이제는 코멘트조차도 아깝다. 그럴 때 아닙니까? 예. 논의하지 말자 이 말씀을 그게 하셨습니다. 바로 외통수야. 예.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이제 핵무장 여론이 높다 그래요. 여론조사하면 60-70% 나와요. 찬성. 네. 우리도 가져야지 다 갖고 있다는데. 근데 이제 국제 제재나 이런 걸 감수하고 핵무장을 해야 될까요?
이러면은 뚝 떨어져요. 네. 그게 40%가 무조건 안 나와요. 네. 모든 여론조사 재본이 36, 7%대입니다. 네네. 그러면 공정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무장 할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난 이해는 가. 맨날 뭐 북한에 핵미사일이 날아다닌다 그러지, 중국 멀어지지, 뭐 뭘 믿고 사냐?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해가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 생각해요. 그런데 질문은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비용과 어떤 그걸 따르는데 우선 핵 재처리 공장 져야 되고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수학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 탄도 폭발에 대한 이 데이터 축적을 하는데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다가 할 거냐고. 그러니까 어디다 할 겁니까? 이 비용 어떻게 감당할까? 이러면 뚝뚝뚝 떨어져요. 방금 예. 얘기하신 게 이제 실제 재작년에 있었던 여론조사의 사례인데요. 전 국민의 70%가 핵무장 찬성론하고 그 부분만 집중해서 이제 뭐 보도가 하고, 이어질 예. 때 당시에 그 문항들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물었을 때와 그 다음에 지금 NPT 체제에서 북한과 같이 경제 제재를 겪어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것들을 정보를 준 다음에 다시 물었을 때는 확연하게 입장이 바뀝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든 간에 국민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자강론이기도 하고 자주국방이고 그런 말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말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지지만 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공통의 약속이나 여러 가지 주변 관계까지 설명을 하고 다시 물으면은 그렇게 정반대의 이제 응답 결과가 나온다는 나오죠.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제 대외적으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이 자체 핵무장론이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요 하고 궁금해하는 외신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많아요. 아마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자세하게.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가지는 공통의 인식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발맞추어 있고 결국은 일부 경도된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었죠. 기억합니다. 오늘 기억이 보조석에 잘 안 나. 제대로 앉으셨네요. 잘 봐. 예. 김종대 의원님이 외신에서도 얼마나 평가받고 네, 있는 네. 건지를 그럼요, 증언해주고 그럼요, 계십니다. 아니 뭐 사고도 많이 쳤는데 사고는 국내 언론이 확장을 시키고 아. 해외에 있는 분들은 김종대 의원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일반 국민의 의식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시는 거죠. 오늘 제대로 선수 만나셨네요. 우리 같이 미국도 가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잘 모시고 갔지만은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이제 외통을 하시는 이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원래 변호사지만 네. 그러나 이제 삼선 의원이시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응원하는 입장이었고. 갑자기 훈훈해지네요. 낯설어요. 어색한데요. 아니 여기는 원래 이렇게 서로 띄워주면서 이 드라이버의 한반도 운전자, 김종대 운전자, 예. 이런 어떤 대권 플랜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니야, 그건 아니죠. 예,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운전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컨셉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대권 도전하시는 건가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운전석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으십시오. 저희가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역사가 이루어졌죠. 시사인 유튜브에서는 운전석에 김종대 의원이 앉고 보조석에 이재정 근데 의원이 이거는 앉는다. 손님에 대한 예의는 아니에요. 사실은 손님이 오시면 그분이 돋보이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 돋보였나요? 약간 본인이 더 돋보이는 방송이었다고 지금 이제 제가 자뻑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 아름다운 케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하신 건 김종대 의원님이 이렇게 평가도 잘하시지만 김종대 의원님이 주역이 돼서 또 의정 활동을 하실 때는 또 그 역할도 정말 잘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김병주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이 한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거를 정말 보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바깥에 계셔서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있죠. 또 주역으로서도 그런 역할을 하시면 참 좋을 그런데 텐데 제 하는 아쉬움을 늘 보좌관 하던 있었어요. 부승찬이 대신 가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가 쌍나발로 하면 시너지가 더 커졌어. 내 보좌관 국회의원 시켰어 이런 얘기예요. 네가 가라 대신 이게 이런. 웃기는 게 부승찬이 당선되는데 축하 전화는 주로 나한테 왔어. 난 이것도 웃겨.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게 다 세상 순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 잘 걷어주시면은
거길 함께. 도와주시면 그거 되는 거죠. 삼선의 경륜으로 네. 도와주시면. 네. 삼선의 경륜으로 좀 끝으로 요 질문도 좀 드리면 짬뽕도 삼선 짬뽕. 국회의원은 삼선 국회의원. 자, 삼선의 이 이재정. 정도는 돼야. 오늘 여러 가지 현란한 언어 마법을 부리고 계시는데 타일이 그래요? 높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의원님. 이거 왜 안 올라가 이거? 오늘 타일이 높지 않다. 왜 안 올라가냐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올라가네요. 좀 양심들 좀 언급을 하셔야 있으세요. 되네요. 언급을. 세상에 예, 이런 예, 얘기를 예. 들을 때 그래 좋아요 구독을 안 누르는 비양심적인 분들 아직까지 있어요. 제가 꼭 이런 잔소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주기적으로 밟아주셔야 됩니다. 예. 올리고 봅시다 좀. 네. 예.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생각을 못하면 또 못 누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종종 그래요? 노티스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운전자의 덕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끝의 질문은 그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국제정세 구도를 이제 한미일 북중러라는 아주 큰 전제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그 전제가 맞나요? 저희가 봤어요. 뭘 봤냐면 부산 엑스포 실패하면서 사실은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냉전 구도가 재현될 것이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신냉전 구도를 당연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외교 역사에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를 했던 대한민국이 뭐 정작 미국과 일본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는지 그 표를 받았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결국 실패. 그것도 정말 민망한 민망한 성적표를 실패하지 29. 않았습니까? 예.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의 과거로 회귀하는 신냉전의 시대는 녹록치 않다. 그런 전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냉전적 사고에 기대서 외교를 하고 싶었던 윤석열 정부의 바램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제대로- 똑부러지네. 잘 보여. 현실을 좋아. 보고도 그런데 아직까지 못 거치고 있다라는 지적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사실 지금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서 위상을 드높인 듯이 얘기했지만 실제 아프리카와 한국,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설득하고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줬는가는 그 행사의 면밀한 하나를 따져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없거든요.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과정에서 방문하셨던 여러 나라의 대표단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제 그들의 어려움 등 제가 내밀하게 또 들었던 속 얘기도 다음 기회는 꼭 지금 하나 할 수 풀고 있었으면 가셔야 좋겠습니다. 되는데요. 가만 있어봐. 이게 뭔가 자, 나올랑말랑 지금, 나올랑말 시간 다 됐는데. 50명 더 구독하시면 저 이재정 의원님 네. 풀고 가시는 것으로 할까요? 예. 지금 빨리 전화하셔서 시간 많지 않으니까 카톡하고 저기 36만 명 아니 36만 1000명까지만 예, 올리자고. 예, 이거 예. 끝나기 전에. 네. 좀 도와주세요. 아니, 내가 진짜 이렇게 자꾸 여기서 얘기를 해야 지금 됩니까 풀기에는 내가. 약간 늦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실제 가만히 있어봐. 한번더 해야 될거 임성근 아니야. 구명처럼 우리 외통위에도 예. 저희 외통위에도 제가 외통위 다시 와서 이제 기관 점검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전직 대사들이나 뭐 이 정도의 이제 경륜이 있는 분을 모시는 그런 자리에 예. 이분이 무슨 인연으로 여기 와 있지 하는 어머. 분을 발견을 했어요. 어머. 기관의 어떤 자리에. 그랬더니 그분이 김건희 여사님과 관계가 있더라. To be continue 김은지 기자님의 뉴스를 통해서. 이야. 다음 주 예고하고 가시는 건가요? 저는 천공하고 관계 있는 사람도 찾았어요. 네. 두 분 각각 한 명씩 찾아내신 건가요? 국정감사 아니 아이템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구독자 예. 올라가는 걸 보고 다음 시간에 뭔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외교 라인 쪽에 외교 라인과 공관도 관계 있는 있고, 쪽에 주로 공관에 나가신 분들도 예. 많고. 여사 관련된 분을 이재정 의원님은 찾으셨고 천공 관련된 분을 김종대 의원님은 찾으셨다. 말 괜히 했네 이거. 어쨌든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이 방송을 보시는 국회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아이템으로 연락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재정 의원님. 우리 보좌관님이 경향통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 시사인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네. 지금 이렇게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또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좋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 누르시는 게 안타깝네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두 분의 마무리 말씀을 좀 들으면서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정 의원님, 근데 다시 외통에 가신 이유는 뭔가요?
사실 뭐 산업이든 이제 에너지든 외교든 지금 떨어져 있지 않고요. 제가 또 산중위에서 여러 기업들의 현실을 절감하고 보니까 무엇보다 대통령 역할이 너무 중요했더라고요. 말이 기업 프렌들리지 전혀 기업 프렌들리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기업을 위해서라도 외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전혀 갈등 해결에 의지가 없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비단 우리 그 적경지대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에 있어서 사실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갖추어진 조직들이 민주평통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평통이라는 지역의 풀뿌리 조직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냉전 사고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무너지면서 비단 접경 지역의 긴장이나 외국, 외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조차도 바뀌고 있다는 지점들을 외통위 가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예,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을 보시잖아요.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을 논리와 보겠습니다. 분석에 뛰어나신 분들이 있지만은 사람을 보는 정치는 그 위에 있거든요. 지금 말씀 잘 보면 묻어나잖아. 오늘 저희 기사님께서 최고의 덕담을 하셨습니다. 마무리 예. 말씀은 아리백은 터미네이터가 아닙니다. 네, 아윌백. 예, 아니다. 우리 미래입니다. 예. 예, 이것 좀 알고 삽시다. 네. 용산에 하고 기후정의에 이걸로 또 이제 굉장히 예민하시지 않습니까? 또 김종대 의원님께서. 예, 그 말씀으로 마치겠어요. 시간 없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26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이재석, 봉지욱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